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잖아요. 근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 정말 무섭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지 우리 섹터별로 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맵을 보면 생각보다 좀 붉은색이 많이 있어서 놀라셨을 텐데요. 간밤에는 네. 좀 급등주와 급락주가 많이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섹터는 테크놀로지, 기술주였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지수도 S&P 500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폭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기술주는 평균 1.29%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소비 순환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상승하는 섹터로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4개의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융주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는 평균 1.11%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지금 섹터 중에서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지금 뭐 상품 시장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채권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종목별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간 게 바로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종목들 함께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퀄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12%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를 15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퀄컴은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시장은 주당 순이익을 2.28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를 소폭 상회하는 2.48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상승폭, 어떤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상회 폭이 아주 크다라기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이런 공급망 이슈를 정말 잘 해결해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더 탄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젠블랏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185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는 엔비디아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12%대 급등세 속에 298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치면서 현재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합쳐서 거의 30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세계 시총 7위에 등극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가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가 앞으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245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320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엔비디아까지 좀 살펴보셨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지금 AMD도 굉장히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데요. AMD도 지난밤에 5.3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맞습니다. 지금 AMD는 4거래일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AMD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1%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아래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5%대 탄력받으면서 15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AMD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간 반도체 섹터 함께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어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금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융주 관련한 이슈도 좀 말씀 전해드려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간밤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3.1%가량 떨어지면서 1.5297 선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주요 은행주들 거의 1에서 2% 내외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먼저 JP모건이 1.31% 내리면서 1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대 내림세 속에 4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웰스파고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2.65% 약세 속에 5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바로 금융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또 소비 관련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주 중에서도 급등주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간밤에 애쉬가 특히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애쉬 현재 살펴보시면 13%대 탄력받으면서 2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애쉬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매출을 살펴보시면 3분기 매출액 5억 3,2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는데 애쉬가 올해 초에 브라질의 엘로7이라는 이런 수공예 기업을 좀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조금 이익은 감소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애쉬가 소비자의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유인 능력이 좀 강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기존의 225달러 선에서 285달러 선으로 상향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 대폭 상향을 했네요. 285달러까지 상향 제시가 나왔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간밤에 또 신고가를 경신한 테슬라가 될 텐데요. 테슬라도 좋은 흐름 가져갔어요. 맞습니다. 테슬라 현재 지금 별다른 이슈가 새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한 주간의 성적표를 살펴봤을 때 이번 주에만 14.19%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슬라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규장 거래를 1,229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사실 다른 자동차주들이 좀 더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나란히 4%대의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4.71% 오른 5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살펴보시면요. 4.24% 상승하면서 1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옆에 보니까 뭐 레스토랑 관련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도미노 피자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거스 리서치에서 기존의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커피 산업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앞으로 공급망 이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조금은 약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리조트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간밤에 리조트주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MGM 리조트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가져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미라지 카지노 운영권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4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스트코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굉장히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내면서 다른 지금 필수 소비재보다도 좀 더 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오펜하이머가 지금까지도 최선호주로 꼽았었는데 이 최선호주라는 투자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좀 코스트코의 강세 입장을 보탰습니다. 인플레 상승세나 어떤 소비자층을 지금까지 확보했던 것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코스트코는 2.65% 오름세 속에 5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지금 간밤에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게 바로 기술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크 관련주들 기술주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빵주, 이제는 마마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빵주들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빵주 관련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보실 만한 이슈가 있어서 함께 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1조 원이 넘는 미국 국방부 사업에 현재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총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이를 두고 조금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쟁전에 지금 구글도 좀 참여를 다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지금까지 있었던 제다이 프로젝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클라우드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를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서로에 대해서 좀 경쟁심을 약간 드러내는 이를 너무 독점할 수 없다라고 약간 반박을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구글은 사실 3년 전에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에 참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벳의 입장을 살펴보시면요. 이 새로운 사업이 지금 JWCC라는 명칭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입찰을 위해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좀 재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을 이끈 것도 클라우드 사업이었던 만큼 빅테크가 클라우드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은 우선 간밤에 1%대 오름세 속에 2,9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이 사업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아마존의 주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의 빵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가장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2.75% 오름세 기록하면서 3,477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한편 아마존은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던 바가 있는데 루프 캐피탈이 이에 대해서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마지막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0.73% 상승세 속에 33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주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로 앞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앞서서 페이스북 소식은 전해드린 만큼 또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헬스케어 주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간밤에 머크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놀랍게 있었습니다. 머크의 주가도 함께 확인 좀 해볼까요? 네, 머크가 현재 2%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9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조금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세계 첫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머크에는 조금 초록불을 켜내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굉장히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모더나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17%대 급락세를 가져가면서 28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를 했지만 매출이 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62억 달러를 예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22달러를 예상했지만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7.7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생산 차질 때문에 일부 백신 공급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가이던스도 하향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모더나뿐만 아니라 지금 화이자랑 존슨앤존슨도 다 약세 흐름을 좀 가져갔네요. 화이자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화이자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2.16% 하락하면서 43.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 위에 존슨앤존슨도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다소 미약하지만 0.28% 하락하면서 16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우리 장희진 캐스터 우리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 가져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최근에 소비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이번에 코스트코도 좀 관심이 갔고요. 나이키와 어떤 맥도날드의 부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